네, 내용 교재는 교감록, 교감록 5칙을 교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거는 이제 뭐 말을 거들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어, 시작한다 이 말이죠. 설봉화상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온 대지를 손바닥으로 움켜져 보면 움켜지면 그 좁쌀만한 크기래요. 그 좁쌀만한 크기인데 이제 여러분들 면전에 던져줘도 캄캄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북을 쳐서 전 대중을 청하여 오라고 청하는 거죠. 북소리 자체가 살피게 해라, 살피게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내용은.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첫째 여러분들이 의문이 일어나야 돼, 의문이. 근데 그 의문이 뭐 적당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사무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사무치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치게 왜 잘 안 일어날까요? 현대인들은 사량 분별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을 일으켰을 때 상황 판단을 했을 때 저거는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참구고 의심이고 이제 일어나지가 않죠. 그럼 이거를 지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유도를. 그게 또 그 화두 참구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그 의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제 뭐 이런 화두를 한번 참고하라라고 던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어, 화두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깊이 수지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사람이 현대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의문점을 한번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돼. 이 분석을. 자, 설봉화상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온대지 손바닥을 움켜쥐어서 대지를 손바닥으로 움켜진대요.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여기서 이제 관심이 떨어져요. 일반인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배워서 옛날에 천여전 전의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지금처럼 과학적 지식이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아요. 이런 게 뭐 깨달은 분은 저런 신통력이 있을 수 있어. 도인들은 진짜 그렇게 마음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미디어가 다 이제 그 말로 하는 옛날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말로 전해지는 그런 얘기하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거의 믿는 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정서 상태가 됐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뭐 또는 동화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그거를 특히 어린 마음은 다 믿어요. 지금은 안 믿는다고요. 이게 정보화 시대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이게 특성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정서가 달라버려요.
마음이 안 일어나요. 마음이. 분석적 사고에 이미 젖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낼 건가, 이 현대인들에게. 아, 요 마음, 요런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 의식은 어떻게 작용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인지 훈련을 시키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메타인지. 아, 그런데 그 메타인지 하는 그 습관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그나마 그것도 메타인지 이런 것도 가능이 되는 겁니다. 음, 온돼지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실은 우리 뇌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순식간에, 찰나에. 우리가 알아차림 했느냐 못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한다고요. 뇌는 오감을 5가지 센서를 통해서 인지된 거를 즉각으로 반응을 캐치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반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바로 분석을 하죠. 의식에서. 그래서 6번째 기능인 의식의 차원에서, 의식은 이제 이런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그 1차적인 분석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야, 저거 불가능한 거야, 제껴버려, 딱 제끼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저럴 수 있나, 야, 신기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의식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뇌에서 또는 의식작용에서 6번째 육식에서 저걸 인지를 했나? 이거를 알아차림하는 연습 시키거나 안내를 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 알아차림의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잘 보면, 아, 맞아. 내가 순간적으로 온 돼지라고 들었을 때 큰 대륙, 땅을 상상했고, 그 다음에 그걸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켜쥐는 어떤 이미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이제 공상 영화나 이런 거를 본 게 이제 바탕이 돼서 그런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그런 거를 했어. 그거를 이제 알아차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제 이것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 좀 수용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 안내하는 거를 그런가 그렇게 좀 마음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자꾸 자기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이미지를 찰나찰나 했는가 이렇게 뒤로 메타인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턴을 하지만,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가 아주 지적인 사람이다, 내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나 석사야 박사야, 이런 사람일수록, 시 돌아가지고 창문을 좀 내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안 하죠. 되게 그런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어리석은 아둔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그런 생각을 내가 했는지 알아차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아차림을 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신 분은 댓글을 또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같이 참고해 나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리적으로 왜 이렇게 유도를 했냐면은, 온 돼지와 그다음에 좁쌀이 서로 상반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의식이, 온 돼지를 상상하려면은 의식이 아무래도 섹터가 커져야 되겠죠. 큰 것을 상상했다가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을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의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카메라 조립대라고 합시다.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작게 좁혔다가 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최대한 크게 여는 뭐 이런 작용. 이런 물리적인 작용을 의식에 구체적으로 일으킨 거죠. 이게 온돼지, 좁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현지식이 이 의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좁혀졌다가 확장됐다, 또는 좁혀졌다가 확장됐다, 계속 이러면 의식이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연해지겠습니까? 점점 딱딱해지겠습니까? 탄력성이 더 생기겠습니까? 더 굳어지겠습니까? 부드러워지겠죠. 우리가 몸도 근육도 스트레칭, 긴장과 이완을 계속 반복해주면 더 유연해져서 결국은 이완이 되죠. 의식도 마찬가지죠. 의식도 유연해지면 의식이 여유로워지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의식을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구조적인 형태로 이것을 분석하면은 내가 이 내용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온돼지, 큰 돼지를 손바닥으로 어떻게 줄여? 저거는 말도 안 돼. 또는 저거는 뭐 어쩌려고 저쩌려고 이렇게 한 거야. 뭐 무슨 뭐 의법이야. 무슨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붙들려서 내용만 분석하는 형태로 결국은 개념에 집착되는 의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념을 벗어나서 구조적인 형태, 물리적인 형태로 또 분석하게끔 우리의 의식을 또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관심이 갑니다. 이제 저게 저런 의도를 갖고 한 말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좁쌀만하게 만들었는데 손바닥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너희들 면전에다가 이렇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자세히 볼 수 있게, 너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 이렇게 얼굴 앞에다 던져줬는데, 그 이제 좁쌀만한 크기를 던져주면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던져줘도 캄캄해가지고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눈이 캄캄해가지고 뭐 조명이 캄캄하다 뭐 이런 의미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그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너 모른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라는 것이 이게 은유적으로 돼지를 그 큰 것도 쫙 움켜져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해서 너희들 입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면전에 던져줬는데 받아먹지도 못하는구나,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때그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이게 창문을 햇빛을 좀 더 가려야 되겠어요. 제 얼굴이 좀 검게 나오더라도 뭐 검게 나오지는 않네요. 더 은은하게 나오네. 더 은은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 다음 말에도 더 자존심을 팍팍팍 상하게 만들어주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캄캄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북을 쳐가지고 다른 대중들을 오라고 청하는 거죠. 북을 이제 친다는 것은 신호예요. 이 법당으로 모여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법문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시간에 지금 이 순간님 들어오셨네요. 지금 이 순간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디오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오디오 소리 들리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북을 쳐서 대중을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을 살펴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스님들에게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말. 왜냐하면 이 대중사찰에는 수행을 전문적으로 일단 수행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 파트와 이 절행정 그 뒤에 부수적인 일을 서포트 해주는 파트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걸 이제 이판승 사판승 이렇게 이판사판 뭐 공사판이야 이런 농담하는 그 말이 이제 불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판승은 뭐냐면 이제 이치 쪽을 이제 공부를 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님들은 그쪽 공부 쪽 수행 쪽을 전문으로 해야 되니까 뭐 어디 가서 나무를 해온다든지 뭐 기타 이렇게 절 운영에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운영되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분류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도 하지만 이판승 사판승을. 그런데 사실은 다 거기도 인간 중생 군림으로 사는 데이기 때문에 군생들이기 때문에 이 자격지심 열등감들이 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못하고 뭐 수행도 못해서 그냥 뒤치덕거리만 하네. 이게 뭐 사판승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 마음을 이제 보리 마음으로 바꾸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어, 공부 못하고 수행 못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을 뒷바라하지 하는 그 공덕으로 한 분이라도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라고 우리는 이제 행자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내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난 세속에서 못난 인간들이 절로 들어간 경우가 옛날에는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뭐 거지 노릇 하느니 머리나 깎고 가면은 그래도 뭐 삼시세끼는 먹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격지심, 열등감이 많죠.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는 지금 스님이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흥미가 생겨요. 그리고 의문점이 일어나서 이제 의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의도에 담긴 말들이 있다. 근데 그 의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걸 참고하는, 이걸 가지고 마음 수행을 하고 마음을 깨트리어서 지혜를 증득하려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의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화선이, 화두선이, 공안 참구선이, 명상수행법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그런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설봉 화상이 설봉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도 제가 안내를 한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작용에 대한 특성 또는 초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보세요. 큰 대지를 좁쌀만하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콱 움켜져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스 크기 자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됐죠. 온 대지, 뭐 지구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지구의 크기와 좁쌀의 크기로 대비를 시켰어요. 어쨌든 그렇게 좁쌀만해졌어요. 손바닥 안에 이제 그 대지가 그렇게 좁쌀만하게 응축이 됐습니다.
그것을 면전에 던져줬어요. 면전에. 거기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수자들, 구도자들에게 면전에다 던져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봅시다. 내용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나에게 상대방이 뭘 탁 던져줬는데, 야 여기 좁쌀 있다 라든지 하고 작은 걸 이렇게 딱 던져줬는데 바로 눈앞으로 올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크기가 작을수록 우리가 그 나에게 내 얼굴로 날라오는 그 물체에 대한 의식이, 집중도가 어떻게 될까요? 작을수록 집중력이 강력해지겠죠. 의식이 이렇게 넓게 있다가 확 조여지겠죠. 초점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가 작은 물체를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확 닫아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야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니까, 피사체가 작으니까. 근데 큰 물체가 오면은 이 조리개가 어때요? 이렇게 커져야 되죠. 이게 좁히지 않는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의 초점이 확 조리개가 좁아져요. 강력하게 의식이 모아지는 거죠. 돋보기가 빛을 강력하게 모아야 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의식이 확 좁아진 거예요. 의식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면전에 던져졌을 때. 그런데 캄캄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 스님들이, 그 제자들이. 의식의 상태는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전으로 날라왔으니까 사실은 이게 좁쌀이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입안으로 이렇게 톡 이렇게 던져준 것 같은 그런 형국도 됩니다. 근데 입안에 받질 못했어. 그럼 뭘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땅에 떨어지면 이제 산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그 좁았던 의식을 더 좁혀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더 넓히겠죠. 바닥에 떨어져서 좁쌀이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그러다가 의식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넓혔다가 좁혔다 하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뭐 작은 게 날라왔다는데 그게 좁쌀인가 콩알인가 무슨 깨알인가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기억에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안 떠올린다? 떠올리죠.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제가 억측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적인 작용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 말을 자꾸 거부하지 말고 안내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그렇게 작용되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의식 작용되는 걸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제가 설명하는 대로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아 맞아. 내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을 찾을 때 그냥 10원짜리 동전을 찾는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내 기억 안에, 의식 안에 10원짜리를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떨어진 10원짜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면은 뭐 사실은 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수준 의식의 작용을 이렇게 되뇌일 줄도 모르면 전혀 지금 제 법문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동전 하나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데 뭐가 땡그라고 떨어진 소리를 들어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자고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동전을 찾으면서 이 머리 안에서 뭐가 떠오르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저게 굴이 떨어지는 소리야, 아니면 뭐 백금이 떨어지는 소리야. 그러면 100원짜리를 떠올렸다가 10원짜리도 떠올리고 500원짜리도 떠올리고 이러죠. 무슨 이미 머리 안에 어떤 영상을 떠올려야 찾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의식의 작용을 이렇게 돌이켜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 뭐죠? 이 내용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죠. 필요할 때 논리를 설명하지만은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 않죠. 이 내용을 통해서 의식이 어떻게 내가 작용하고 있느냐 각자 돌이켜보라고 저의 예를 들어서 안내하고 있잖아요.
아,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스님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맞아. 의식이 그렇게 작용될 때가 있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유도시키는 거죠. 아, 우리가 내가 그걸 몰랐는데 평소에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생각할 때는 맞아, 저렇게 의식에서 작용이 일어나네. 이게 긍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다 증명된 거잖아요. 그런 이런 과정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돌이키는 거를 보고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지금 스님이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99.99% 없어요. 그냥 뭐 감지하고 그냥 인지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기 바쁘고 이렇게 가지. 지금 스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역추적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평소에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제가 그렇게 돌이킴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내용에 집착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워요? 내용 때문에 싸워요. 말의 내용. 그리고 오해를 왜 해요? 내용에만 집착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을 할 때 내 안에 일어나고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영상을 찍은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이미 말로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것 또는 느꼈던 감정하고 다른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을 해요. 그것을 자꾸 발견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이게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뭘 이렇게 판단하고 인식한다는 거는 이렇게 참 터무니없네. 이걸 자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가르쳐줘가지고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판단이 생기냐면, 아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그 말 액면가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은 다르다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요.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버려요. 다른 마음이 있을 거라고 내가 마음을 억지로 써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 사람 마음은 다른 마음일 거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과 다른 마음일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잘 안 일어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의 화두 참고를 하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특히.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 정보가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일 수 없어요. 이런 훈련을 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요거를 그런 차원에서 자꾸 제가 안내를 할게요. 자, 다시 참고를 해봅시다. 설봉화상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는 중에요. 뭐라고 했냐면 온 대지를 손바닥으로 움켜줘 보니까는 좁쌀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좁쌀만해졌는데 그걸 너희들한테 면전에다 확 던졌다. 근데 너희들이 캄캄해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은 자체가 벌써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감정이 일어나면은 이성이 흔들리죠? 예를 들면 카메라가 이렇게 삼각대에 잘 있다가 이게 땅이 지진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감정이 일어나면 저 밑에서 이제 땅 밑에서 이제 뭐가 불불 끄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흔들리겠죠? 카메라가 흔들리면 그 카메라가 인지하는 찍어내는 영상들은 전부 왜곡되죠. 실체를 알 수 없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미 여기서 감정이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지혜가 발동이 될까요? 또는 이성적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게 선지식이. 니네 마음 상태를 돌이키라고. 온 대지라고 듣는 순간 우리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큰 매스 대지를 생각합니다. 뭐 지구만한 거 아니면은 내가 어디 뭐 사하라 사막을 갔는데 몽골 사막을 갔는데 그 대지가 진짜 끝도 안 보이게 크네. 그 경험치를 딱 떠올라요. 온 대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다음에 좁쌀 이 말을 인식하는 순간 아주 작은 자기가 본 아주 무슨 뭐 그 병아리한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가다가 사온 그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한테 이렇게 그 좁쌀을 줬던 그 기억 같은 게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극단적으로 크기가 대비되죠. 그럼 이걸 왜 극단적으로 대비시켰느냐? 의식이 큰 대지를 인지하려면 의식의 폭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의식이 이 섹터가 커질 거 아니에요. 렌즈가 예를 들면은 크게 열리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좁쌀이라고 그러면은 의식이 다시 쭉 좁아지겠죠. 그렇게 일부러 유도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유도한 게 아니라 뭘 유도한 거예요? 의식의 작용을 유도했다는 거죠. 의식의 작용을 왜 유도할까요? 의식의 작용을 이렇게 유도를 해야 의식이 하나로 고착되는 현상을, 의식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순간님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줌으로 당겼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식을 상하 좌우 모든 것을 작은 좁쌀에서 대지 무엇이든 다 손에 다 잡을 수가 있고, 그런 의미를 던져서 캄캄해도 눈을 감아도 의식이 이미지로 상상 가능하기에 캄캄해도 다 볼 수가 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네, 우리 의식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선지식이 스승이 이렇게 주물르는 거예요. 주물러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네가 스스로 못 주물르니까. 왜 자꾸 주물러야 돼요? 자꾸 주물러지면 유연해지잖아요. 이완되죠. 의식이 자꾸 긴장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집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 집중했다가 바로 펴지지가 않아요. 이게 자유자재로 됐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자재. 근데 이게 계속 좁히고만 있으면 이게 이제 고착되죠. 또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벌리려면 잘 안 벌어져. 이게 예를 들면 근육도 마찬가지죠. 의식도 그와 같이 돼요. 그게 집중이라는 것이고 몰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극한에 가면은 뭐 몰입이 제대로 되면은 뭐 무아를 경험하고 뭐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딱딱해진 응축된 것의 극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고무줄을 땡기면 엄청나게 그게 딱딱해지고 팽창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더 땡기면은 고무줄이 끊어지죠. 그러면은 고무줄의 기능을 못하고 고무줄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의식이 좁혀지고 해서 너무 극한의 딱딱함으로 가서 끊어져 버리면은 그 의식의 그 조임이 딱딱함이 극한이 풀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일종의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조여서 극한에 가서 초월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확장시키기만 해서 초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확장시키는 쪽으로 많이 방법을 쓴 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삼천대천세계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비유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의 극한치로 자꾸 확장되는 그 부처님이 말씀을 주로 많이 하세요. 수보리에게. 그것은 뭐 항아사 수에 모래알 수만큼 겐지즈강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의 날개가 극한 무한대로 계속 나가야 되죠. 그래서 계속 나가 주어 버리면은 거기서 팍 터져버려서 고정관념이 깨지는데, 인간은 그걸 잘 안 해요. 의식은 그렇게 잘 작용을 안 한다고요. 그 유도한 대로 안 따라간다고요. 극한으로 펼치려고도 안 하고 극한으로 좁히려고도 안 합니다. 방어 기제 때문에 그래요.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어차피 스스로 팽창의 극한으로 가지 못하고 수축의 극한으로 가지 못하니까, 극한까지는 못 가더라도 수축과 팽창만 열심히 하면은 의식이 딱딱해지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이죠. 그와 같이, 네, 그렇게 여기에서는 유도를 시켜줘 놓고, 면전에 이제 던져서 이제 못 받아 먹었어요. 좁쌀을 얼굴 앞에 던졌는데 못 받아 먹었어요. 땅에 떨어졌겠죠. 그 땅에 떨어져 이게 자기 얼굴로 날라올 때, 좁쌀만한 크기가 날라올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의식이 좁혀지는 게 극한으로 온다. 무엇인가 조그만 게 나한테 날라오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인지하려니까는 의식은 습관적으로 극한으로 좁혀지겠죠. 그랬다가 그게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순간 그 좁혔던 의식에서 벗어나야 떨어진 여러 가지 먼지들 사이 중에 그걸 찾아내니까 다시 또 좁혀졌던 의식을 풀어놔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풀어놓기만 하면은 또 좁쌀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못 찾으니까 다시 또 좁혀야죠. 조리개를 자꾸 좁혔다 넓혔다 계속 이 좁쌀을 찾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유도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그와 같이 의식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좁혔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키게 하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열등감과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 다음에 경쟁심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왜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캄캄해서 못 알아차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뭐 좀 사판승이라고 할게요. 사판승들, 너희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보다는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판승들을 불러서 너희가 못 찾은 거, 너희들은 지금 캄캄해서 못 찾지, 눈이 캄캄해서 못 찾으니까 너희가 못 찾은 것을 찾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죠. 자존심 상하니까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무슨 뜻인가? 그 좁쌀을 예를 들면은 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좁쌀을 어떻게든지 빨리 찾아야지, 정신을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는 그런 방편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풀어내니까 조금 뭔가 흥미가 생기나요? 내용으로 볼 때는 정말 재미없죠. 그러나 이런 취지나 의도를 스스로 파악해내고 연구해내려는 그런 쪽으로 이 내용을 사용하면은 훨씬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사량심만 분석하는 것으로만 마음을 쓰는 게 어떻게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이뤄내고 지혜가 발달하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봉화상이 어떤 취지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또는 추측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 방법을 추측해 내겠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뭐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이래서 이런 의도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가졌다가, 그게 뭐 제가 그건 아닙니다,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근데 다음 말하고 대답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네, 그러면 다시 추측을 해야 되죠. 그럼 추측을 다시 할 때 제대로 아까 추측했던 것과 다른 답이 나오려면 방금 전에 추측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내려놓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내가 풀어낸 것이 맞는데 이걸 왜 틀렸다고 하지? 이 생각하고 싸우기 바빠요. 또는 방금 생각한 것이 분명히 맞는데 왜 안 맞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방금 생각을 안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참고를 계속하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거나 맞췄다고 하면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고정관념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스스로 내려놓는 애를 쓰면 쓸수록 상대방의 의도와 추측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체상을 자꾸 깨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분별심을 얼마든지 분별심을 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두참고를 하면 그 과정이 전부 뭘 깨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자기 스스로 깨는 역할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계속 깨니까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지혜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무엇이 잘못됐나요? 고정관념을 계속 깨는 형태로 화두를 참고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통찰이 일어나고 지혜라는 의식의 상태가 증득이 되는 건데, 혹시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유튜브에 카메라의 렌즈 안에 주변 여건이 도와주면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지만 카메라의 렌즈가 흔들려서 그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기에 모든 대화 소통에도 본인이 살아온 데이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만큼 상대를 이해하는 자신의 의식의 크기만큼만 이해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두 수행 화두타파 프로그램 타연 스님의 수행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해보면 본인들이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큰 스님들이 항상 화두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죠.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걸 하죠. 사량 분별심을 내려놔라. 그냥 이게 뭐고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이 먹고가 이 먹고, 이 먹고라고 했더니 이 먹고가 이 먹고, 이렇게 계속하라 그러죠. 이 먹고라고 한 놈이 이게 먹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거는 현대인들한테 잘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현대인들은 정보화 시대에 많은 학식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고 데이터 분석을 평상시에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컴퓨터 못지않게 CPU 돌아가는 것만큼 돌아가요. 지금 머리가.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 작용을 내려놓으면 일단 방어기제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감정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로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을 계속 하지 못하면. 그 데카르트가 말했던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 말의 아주 전형적인 심리 상태죠. 데카르트가 참 어리석은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존재론적 입장에서는 아주 크나큰 혁명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동양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가장 무식한 말입니다. 그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가장 수준 낮은 그 사고 형태입니다. 깨달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 정서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황장애나 그 우울증도 생각을 많이 해서 결국은 만들어진 병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하라고 이 처방이 만들어져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게, 병이 된 게 공황장애고, 심리적 공황장애고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화두창구가 옛날 방식, 1000년 전의 방식, 몇백 년 전의 방식은 잘 안 맞을 수 있다. 그 옛날 방식으로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일반화되려면은 그 패러다임에서 나와야 된다. 그걸 놔야 된다. 생각하지 말아라 해보세요. 생각만 더 하지요. 그 현대인의 심리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게 뭐라는 걸 옛날에 생각이 많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도화지에 여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백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여백을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은 이 마음의 여백이 거의 없어요. 부족해요. 계속 지금도 이 순간도 엄청난 양의 기하급수적의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지식 정보들이 우리를 5가지 감각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여백이 없어요. 계속 그 정보를 거기다 채워넣어야 돼요. 흐르게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하는 일은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한 것을 정리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 장소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지금 1000배, 10,000배 이상의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엄청나게 마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서를 이용하자. 어떻게? 화두창구를 사량 분별심을 분석하는 방법을 극한에 가깝게 계속 써보자. 그런데 그 쓰는 가운데서 알아차림을 적용해라. 그리고 메타인지의 형태의 힘을 길러내는 것. 이 부분을 안내하고 놓치지 않고 풀어간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뭐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님 계속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이거 재방송 업로드 돼서 보실 때 그때그때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대댓글을 답글을 달아서 서로 소통하고 또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새로운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이킴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